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입니다. 지난번에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그리고 나눗셈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우리 교과서 42쪽을 펴주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교과서 42쪽에 나와 있는 탐구하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탐구하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직관을 활용해서 새로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그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장미와 튤립을 심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장미고 어느 쪽이 튤립인지 알겠죠? 위쪽이 장미예요. 그러면 화단의 넓이를 각각 구해 볼 텐데 아래쪽에 밑변이 4a라고 나와 있고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위쪽도 밑변의 길이는 4a겠죠. 그러면 장미를 심은 화단은 4a 곱하기 2a. 자, 이제 단항식에 대해서 우리 곱셈을 할 줄 아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8a 제곱이다. 지수법칙에 의한 거죠. 다음, 튤립을 심은 부분 어때요? 4a 곱하기 3b예요. 역시나 12라고 하는 개수 먼저 계산해주고 a, b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화단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따로따로 구하나 전체를 한 번에 구하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등식이 성립할 텐데요. 화단 전체로 보면 가로의 길이는 4a이고 세로의 길이는 이 두 부분을 합쳐서 2a 더하기 3b이므로 화단 전체의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까요? 4a 괄호 열고 이거 지울게요. 4a 괄호 열고 2a 더하기 3b 괄호 닫고 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등식으로 만들어줄지 생각이 되죠?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장미를 심은 화단의 넓이 계산했듯이 8a 제곱, 튤립을 심은 화단의 넓이 12ab. 그래서 전체의 넓이에 대해서 따로 구한 다음에 합을 했을 때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1번. 그런데 두 번째 활동에서 해봤듯이 가로를 한 번에 그리고 세로를 한 번에 계산했다고 하면 곱셈한 결과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곱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곱셈 기호를 살려줬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가 2번이라고 하면 2번과 1번은 당연히 같아야겠지요. 그래서 2번과 1번이 같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해 봤어요. 여기까지가 탐구활동의 목적이었고요. 실제로 직관적인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무슨 법칙이 있다? 바로 분배 법칙이 있다. 여러분,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분배 법칙의 사용 사례는 앞으로의 공부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앞에 곱해지고 있는 앞쪽 식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 단항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뒤에 곱해지고 있는 이런 식은 바로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식과 식을 곱할 수가 있습니다.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만 아니라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분배 법칙을 사용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곱셈을 앞쪽 항에 한 번, 뒤쪽 항에 한 번 해줄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각각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그 결과는 직관적으로 같아야만 하는 이 부분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수학에서의 매력적인 점은 이렇게 계산해도 저렇게 계산해도 같아지는 것.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어느 길로 올라가더라도 정상에 다다르면 만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나서 내가 올라오지 않은 다른 길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수학의 힘이고 자율성이고 자유로움이고 즐거움이고 쓸모예요. 자, 어쨌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적용해 보죠.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하는 특별한 맥락으로 우리는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단항식과 다항식이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앞에 있는 식이 다항식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이게 우리가 나중에 갈 목표 지점이에요. 하지만 2학년 때는 여기 부분 다르지 않겠습니다.
예전에는 중학교 2학년에서 단항식과 다항식이 아니라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까지 배웠었어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러분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으로 축소가 되었는데요. 다항식끼리의 곱셈은 3학년 때 배우기로 하고 지금은 중요한 용어를 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개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에서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방금 우리가 했던 거죠.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전개한다고 한다. 곱셈은 곱셈이죠. 곱셈하는 거예요. 그런데 곱셈을 우리 4a 괄호 열고 2a 플러스 3b 이렇게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이렇게 곱을 생략해서 나타내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그러니까 묶어져 있는 상태, 분배 법칙에 의해서 묶어져 있는 상태하고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풀어준 상태하고 사이에 서로 다른 쓰임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곱셈이라고 하면 왼쪽도 곱셈이고 오른쪽도 곱셈한 결과예요. 그래서 곱셈을 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식에 대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실제로 곱셈하는 것을 이 식을 전개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곱셈,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식, 곱셈으로 표현된 식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풀어주는 행동을 바로 전개한다라고 말합니다. 전개라는 말은 우리가 도형에 대한 전개도를 만들 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도형이 예를 들어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었어요. 직육면체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패키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전개도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쫙 펼쳐져서 이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묶여져 있던 것을 풀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전개를 expand라고 해요. expand에는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4a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확장해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에 의해서 전개가 되면 이렇게 덧셈만으로 연결되어 있는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고 괄호는 이제 없는 그런 식이 되겠죠. 이제 전개가 뭔지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전개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배 법칙을 적용해야겠죠. 분배 법칙에 대해서 잠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을 배웠어요. 그때도 문자를 사용했었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도 다 문자였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었고요. 전개하여 얻은 식을 전개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체크하고 넘어갈 만하네요. 그러면 이쪽은 전개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네요. 이쪽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곱셈으로 나타내져 있는 식이겠죠. 곱셈식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름은 붙이지 않을게요. 중요한 건 전개해서 얻어진 전개식이라는 말이에요. 한쪽 넘겨볼게요. 43쪽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해보기 3번을 함께 해보죠. 다음 식을 전개하여 보자. 새로 배운 용어입니다. 그럼 전개할 때는 무슨 법칙? 바로 분배 법칙을 사용해주자. 분배 법칙은 하나하나 적용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2a 곱하기 2a 곱하기예요. 두 번째 곱셈을 안에서 실수할 때가 많았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한 번씩 곱해주는 게 분배 법칙이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곱셈을 해주면 바로 8a 제곱이에요. 지수 법칙도 써야 하고요. 개수끼리의 곱셈도 해야 돼요. 오른쪽은 부호를 잘 결정해줬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주의해야겠죠? 마이너스 3x를 똑같이 분배해 주었어요. 전개하고 있지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끼리 만났으니까 플러스죠. 6xy가 되겠죠.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먼저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한 번은 왼쪽에 있는 단항식을 오른쪽에 있는 다항식에 곱할 거고요. 한 번은 오른쪽에 있는 단항식을 왼쪽에 있는 다항식에 곱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 풀 수 있어야겠죠? 1분의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같은 상황은 익숙하죠? 마이너스 3a를 a에 곱해주고 처음에는 전부 다 써줄게요. 마이너스 3a를 2b에 곱해주고 마이너스 3a를 1에 곱해준다.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6ab 마이너스 3a 이렇게 적어줍니다. 간단하죠? 오른쪽 보겠습니다. 3x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4x를 해준다. 더하기 2y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4x를 해준다. 마이너스 4x가 왼쪽에 적혀도 아무런 이상은 없습니다. 즉 이런 의미예요. 마이너스 4x 곱하기 3x 마이너스 4x 곱하기 2y였어도 똑같이 옳은 식입니다. 어쨌거나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8xy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개한 식을 더해서 정리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개한다 라고 하는 과정 그리고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과정이 합쳐져 있는 것이죠. 이제 익숙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시간 2분 들여볼게요. 순서대로 계산을 해보죠. 3x 괄호 열고 x-y에 각각 전개를 해주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단순하게 할 수 있겠죠? 3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xy 중간에 생략된 과정이 있다고 생각되면 여러분이 따로 계산해 보시고요. 교환 법칙을 적용해서 3x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4xy 그러면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죠. 이것도 5x제곱 플러스 xy가 된다. xy라고 하는 이 문자 부분도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xy라고 써져 있다고 어려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xy는 x랑 y가 곱해진 2차식이에요. 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면서 바로 알파벳 순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마이너스 2ab 여기를 곱한 순서대로 그냥 유지한다면 마이너스 2ba가 되겠지만 알파벳 순으로 정리를 해놓아야 동류항을 알아보기가 쉽죠. 마이너스 4b제곱 그래서 동류항을 알아봤으니까 계산을 바로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5ab 마이너스 4b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전개하고 그 다음에 합하고 차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어떤 게 있냐면 여기는 원래 다항식의 차를 구하는 부분이잖아요. 다항식의 뺄셈을 하는 경우인데 그냥 뺄셈을 했었다면 분배해주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야 했겠지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배 법칙을 이용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 이런 점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확인해 볼 부분은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이라는 계산이에요. 다시 한번, 다항식이 분자하고요, 나누어지는 식이고요. 단항식이 분모예요. 나누는 식이죠. 단항식이 0인지 아닌지는 지금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0의 여부와 상관없이 나눗셈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누고 난 결과를 쓸 때도 따로 단서를 붙이지 않고 쓸 거예요. 자,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눌 때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지난 시간이죠.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친다. 어떤 거의 곱셈? 역수의 곱셈으로 고친다. 또는 그 자체로 분수꼴로 나타내어도 된다. 1번 방법, 2번 방법 두 번 다 적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나누기 2a 같은 것을 2a분의 1로 고치는 방법이 있었고 나누기 2a는 분모에 2a가 들어간 이런 분수가 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분수꼴의 형태는 점점 확장되어 왔어요. 그죠? 처음에는 자연수분의 자연수, 그 다음에는 영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그리고 단항식분의 단항식에서 이제는 단항식분의 다항식이라고 하는 식분의 식 형태의 분수로 나오고 있네요. 이처럼 분수라고 하는 것은 표현 형태인 거예요. 분수의 분모와 분자에는 어떤 것이든 들어갈 수 있어요. 단 분모가 0인 경우를 제외하고요. 그건 정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수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요. 단항식분의 다항식을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건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2a분의 1이라고 하는 역수의 곱으로 바꿔줬을 때는 분배 법칙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따로따로 적용해줬기 때문에 약분에서 2a가 남고 약분에서 3b가 남았죠. 그러니까 항이 두 개로 이루어진 다항식이었고 항이 한 개짜리인 단항식으로 나눴을 때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되어야 한다? 당연히 두 개가 되어야 한다예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가끔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항이 나오면서 각각 계산이 되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까먹고 이렇게 분수까지는 잘 나타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약분해서 내려온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2a 더하기 6ab 이렇게 쓴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잦은 실수인데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안 될까요? 그러면 분수에서 분자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자의 합을 따로따로 떼어서 쓸 수 있었어요. 어떻게? 분모는 같게 하고 분자를 따로따로 써서요. 그래서 6ab도 분모 2a를 가져야만 하죠. 그러니까 나눗셈을 해주면 3b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의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보기에서는 역시나 두 가지 방법을 예시로 들어주고 있죠. 6x제곱 마이너스 9xy를 3x로 나눠보겠습니다. 역수의 곱셈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역수의 곱셈을 분배해주겠죠. 자, 분배한 결과 나눗셈을 해보면 2x 그리고 여기에서 부호가 결정되고 x 한번 9 한번 나눠주니까 3y를 빼주면 되겠다예요. 이번에서는 역수의 곱셈이 아니라 뭘로? 분수꼴로 바로 나타내고 시작하네요. 분수꼴로 나타낼 때에 분자 한 번에 그리고 분모 써줬었던 것을 그 다음에 쪼개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덧셈으로 연결했어요. 덧셈으로 연결할 때는 여기 뺄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여기로 가져와야겠죠. 대안으로는 마이너스 2ab분의 6a제곱 b가 있고 마이너스 2ab분의 2ab가 b제곱이 있으면 이 사이를 뺄셈으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요거나 요거나 같아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중요한 건 부호를 맞춰줘야 된다는 건데요. 왼쪽 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오른쪽 항의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한 결과 마이너스 3a와 오른쪽을 약분해보면 b는 하나 남고 2에는 없어져서 3a 더하기, 마이너스 3a 더하기 b라고 하는 식이 되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여러분 뭐든지 처리할 수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분자가 지금 다항식이에요. 분자가 다항식이기 때문에 분자가 되는 다항식에다가 분배 법칙은 빼먹지 말고 하나하나 적용해줘야 된다는 거. 앞쪽만 하고 뒤쪽은 안 한다든지 이런 실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호를 꼭 주의해달라는 거. 이걸 강조합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을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6번과 7번을 연속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에는 1분의 시간 드릴게요. 자, 잘 풀어보았나요? 역수 계산에 익숙한 학생이라면 1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겠지만 사실 이 문제도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예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밑작업을 해줄게요. 3분의 1x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죠? 3분의 x라 나타낼 수 있어요. 따라서 2x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x분의 3이라고 고쳐주겠습니다. 그래서 역수로 고치기 전에 역수로 고치기 위해서 분자 분모를 동시에 갖는, 그러니까 3분의 1이 원래는 개수였던 것을 분모로 옮겨주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곱셈을 분배 법칙으로 나누어 주니까요. 2x제곱 곱하기 x분의 3 마이너스 3xy 곱하기 x분의 3이죠. 약분을 해주시면요. 6x 빼기 약분을 해주시면요. 9y. 약분만 되는 게 아니라 곱셈도 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주의해 줍시다. 만약에 이 전체를 분수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x 분의 2x제곱 마이너스 3xy가 될 거예요. 혹시 분모에 분수가 있어서 거부감이 드는 학생도 있을 텐데요. 이런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권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선생님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3을 똑같이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2번을 보니까요. 이 경우에는 하나하나 곱셈을 하기보다는 4y로 한 번씩 나누어 주면 좋겠죠. 4y분의 4y제곱 마이너스 8x제곱 y 플러스 12y예요. 그런데 정석대로 일단 써보기 위해서 4y분의 4y제곱 마이너스 4y분의 8x제곱 y 더하기 4y분의 12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분을 해주니까 y 마이너스 2x제곱 되시겠죠? 더하기 3 이렇게 보고 나니까 차수가 어때요? 얘는 1차식이고 얘는 2차식이고 얘는 상수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운 내용은 아니지만 x가 오름차순에서 앞이기도 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써주고 y 더하기 3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이어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7번 문제 가볼게요. 7번 문제는 시간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2분 드려볼게요.
정확하게 계산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과감하게 움직여 볼게요. 3x제곱 더하기 xy. 그 다음에 3y로 한 번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의해 주면서 움직여주면 3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됐습니까? 그럼 계산할 수 있는 동류항을 찾아냈죠? 동류항 길이는 정리해 주는 게 좋겠죠. 3x제곱 더하기 4xy 마이너스 2x. 더 이상 계산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끝입니다. 그 다음 x세제곱 y 마이너스 3xy를 2분의 1 xy로 나누어 주는데 2분의 1로 나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2분의 1로 나눈다는 것은 나누기 2분의 1을 한다는 것은 곱하기 2를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나누기 2분의 1 xy를 한다는 것은 나누기 2분의 1 나누기 xy 이렇게 두 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누기를 해줬을 때 역수로 곱해주고 따로따로 떼어내면 각각 분모로 가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은 그래서 2분의 1은 따로 2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xy로 약분하는 걸로 생각하기도 해요. 지금은 여러분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나누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는 익숙하니까 어떻게 해준다? xy분의 2라고 해준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5xy는 써주고요. 이렇게 한 줄에 한 번씩만 계산한다라는 약속 정도를 해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xy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약분 먼저 할게요. 약분 먼저 하면 x제곱 빼기 3 곱하기 2가 돼요. 빼기 3x제곱 더하기 15xy.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6 빼기 3x제곱 더하기 15xy. 동류항을 찾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과 역시나 2차 항인 15xy를 적어주고 상수항인 마이너스 6을 적어주겠습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물론 이때 쓰는 순서는 맞고 틀리다는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선호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문자 순서로 정리하는 걸 우선으로 해주시고,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약속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차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른쪽 계산을 보세요. 칠판에 어떤 친구가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이 거듭거듭 강조했던 부분을 실수했어요. 이 실수를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뭐였는지 찾았나요? 네, 바로 앞쪽에는 계산을 약분을 해줬는데요. 뒤쪽에는 약분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뒤쪽도 똑같이 약분을 해준다면 A를 약분하니까 AB가 아니라 뭐였을까요? B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분해야 될 때 분수에서 분배 법칙을 잊지 말자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모 분자 사이의 약분도 분배 법칙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잊지 말자라는 메시지로 선생님 여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잠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스로 점검하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